소방기술사 김인영입니다. 29번째 시간입니다. 재현 계산서 작성 부분에 대한 교재 강의는 저번 시간까지 해서 진도를 나갔습니다. 승강로 가압 방식 및 계단실 가압 방식은 시뮬레이션 강의를 마친 후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 시에 계산서 엑셀 파일이 잘 안 보였죠. 그래서 강의에 사용했던 원본 파일은 제 블로그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재현 시뮬레이션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강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온라인으로 한번 보고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제5장 재현 시뮬레이션 실무입니다. 그 중에서 제1절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소개 및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종류 및 특징입니다. 교재는 200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입니다. 재현 시뮬레이션의 필요성입니다. 먼저 23년 12월에 공포된 소방청 가이드라인을 보겠습니다. 아래에 노란 형광펜이 칠해진 것이 보이죠? 소방청 가이드라인에 제시되기 전에도 성능 위주 설계에서는 재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재현 설계의 적정성 및 연돌 효과의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제시하였죠.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피난층 출입문 개방 및 외기 온도 조건에 따른 재현 성능의 영향 여부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확인하고 보완 대책을 설계도서에 반영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현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권위 있는 클로테가 쓴 애슐레이에서 발간한 핸드북 오브 스모크 컨트롤 엔지니어링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원서를 3년 전에 아마존을 통해서 구입하였는데요. 291페이지 14장을 보면 영문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좌측은 제 핸드폰에 카메라를 대고 번역한 것이고요. 우측은 좀 더 보기 좋게 약간만 발췌해 놓은 것입니다. 클로테의 소개를 보면 퀀텀은 실내 공기질 분야에서 적용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아마도 가압에 의존하는 재현 시스템의 분석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일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소프트웨어는 건물의 공기 흐름을 분석할 수 있으며 오염 물질의 흐름을 시뮬레이션하는 기능도 있다. 퀀텀은 미국 니스트의 제품이며 니스트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기준도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의 재현 시스템의 모태가 영국의 기준을 참조하여 제정되었죠. 영국의 기준은 2005년도에 통합된 유럽 기준인 EN12101-6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EN12101-6을 폐기하고 EN12101-13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제가 구매한 규정집의 94페이지를 보면 시뮬레이션의 필요성을 명시하였습니다. 네, 번역본을 한번 보시죠. 60m 이상의 건물에 대한 설계 요건을 입증하는데 전산 엔지니어링 방법을 사용하여 탈출 경로 문의 개방력이 100N을 초과하지 않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설계 시에는 20도씨를 기준으로 설계를 한다고 하였죠. 그런데 실제 건축물은 20도씨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주위의 영향을 받죠. 높으면 연돌 효과도
나타나고 그런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예. 전산 엔지니어링 방법이 곧 시뮬레이션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제가 직접 경험했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현장은 광주의 모 현장인데요. 설계 계산서 만드는데도 제가 도움을 줬고, 시뮬레이션을 제가 수행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과물 납품 후 몇 달이 지났는데 계산서에 수식의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수직 풍대의 손실식이 일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수식의 오류를 수정해보니 송풍기의 정압이 약간 상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예, 설계의 실수가 정말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또 시뮬레이션은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현장은 2012년 말부터 2013년 중순까지 이어졌던 재현설비 특별조사 때 제가 직접 감리했던 현장인데요. 준공 시점인 여름철과 조사 시점인 겨울철의 성능의 차이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발주처에 소명했던 자료입니다. 저는 조사 당시 현장에서도 여름철 준공 현장을 겨울철에 조사해서 과압이 나온다고 부적합을 때리면 되느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발주처에 시뮬레이션 근거를 내세우며 나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강변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2013년 5월달 특별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또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요. 예상치 못한 현상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 현장은 대구 모 현장 오피스텔 현장을 시뮬레이션 과정 중에 발견하여 수정한 사례인데요. 유입공기 배출 댐퍼가 기밀한 2등급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오히려 부속실 과압이 발생하여서 유입공기 배출 댐퍼를 4등급으로 수정한 사례입니다. 예, 지금은 4등급이 기준에 없죠. 지금 기준이 배출 댐퍼 누설 등급이 적용되면서 1등급에서 1, 2, 3등급까지밖에 없죠. 예, 근데 그때 당시는 4등급에 준하는 제품이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4등급이 보통 우리 일반적인 댐퍼인데요. 예, 우리 방화 댐퍼 기준 정도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또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은 보여요. 이 원인은 뭐였냐면요. 굉장히 이 복도 구간이 기밀하고 창도 없고 세대가 적고 예, 실제 그렇기 때문에 비개방층에서 그런 현상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속실에서 나오는 이 누설량만큼은 뽑아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해서 이쪽에 고압이 나왔던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번 현장은 뭐냐면요. 런돌 효과를 수행했던 사례인데요. 표를 보면은 이렇게 주황색이 일반용 엘리베이터 출입문이고요. 파란색이 방화용입니다. 일반용일 때는 상부층과 하부층의 압력 차이가 많이 발생하죠. 예, 좌측의 그래프도 보고 우측의 그래프도 보면요. 예. 방화용으로 교차해 시뮬레이션을 하니까요. 압력 차이가 적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를 근거로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방화용으로 교체하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발주처를 설득하는 도구로도 시뮬레이션을 유용합니다. 네, 다음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종류 및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책에 있는 거하고는 좀 차이도 있어요. 예, 교재하고는 약간 별도인 것도 있습니다. 같은 것도 있고요. 예, 먼저 FDS입니다. FDS는 가장 일반적인 소방에서 쓰는 가장 일반적인 프로그램이죠. 예, 그리고 3차원 입체 시뮬레이션에서 규모의 제한은 없으며 화재 시 열과 연기의 유동을 파악하고 제한 설비와 스프링클러 설비 그리고 건축물의 내화 구조 평가까지 가능합니다. 예, 단점은요. 적자의 구조가 작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한 설비처럼
미세의 틈새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동 흐름에는 부적합합니다. 또한 FDS 입력값을 쉽게 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파이로심이 있죠. FDS는 무료이나 파이로심은 유료예요. 이렇게 FDS 보면 제가 다른 데 의뢰해서 해봤는데요. FDS를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를 과정에서 연기의 분포를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거실 지형 같은 경우는 FTS로 구동하면 참 좋은데요. 차압제연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중에 많이 쓰는 게 이제 피난 시뮬레이션으로 많이 쓰는 패스파인더라고 있죠. 썬더헤드 엔지니어링에서 개발했으며 CAD 화면을 기반으로 3D 피난을 수행하고 이것도 유료입니다. 실제 보면 이거 유료고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퀀텀입니다. 퀀텀에 대한 설명을 하겠는데요.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소개 내용입니다. 밑에 내용은요. 리스트에서는 리스트는 미국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구기관이에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요, 1901년부터 시작된 오래된 역사를 가진 기관입니다. 그곳에서 퀀텀을 만들었고, 재현 성능 분석에도 이용하는 것입니다. 퀀텀의 나온 소개를 한번 볼까요? 퀀텀은 다음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다중구역 실내 공기질 및 환기 분석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공기 흐름이요. 건물 시스템에서 기계적 수단에 의해 구동되는 침투, 배출 및 실내 간 공기 흐름, 건물 외부에 작용하는 풍압, 실내와 실외의 기온 차이로 인한 불역 효과, 이는 오염물질 농도요. 이러한 기류에 의해 운반되는 공기 중에 오염물질의 분산, 화학 및 방사 화학적 변환, 건축 자재에 대한 흡착 및 탈착, 여가 및 건물 표면에 대한 침전 등 다양한 공정을 통해 변환됨, 다양한 출처 메커니즘을 통해 형성됨 및 또는 그다음에 개인 노출이라고 돼 있어요. 최종 위험 평가를 위해 거주자가 공기 중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퀀텀에 있는 소개입니다. 리스트가 소개하는 그걸 그대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왼쪽 그림은요, 퀀텀 W라는 윈도우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시뮬레이션한 결과 도면이고요. 그림이고요. 그렇게 차압과 풍량을 핑크색과 녹색으로 표현해 줍니다. 핑크색은 차압이고요. 풍량은 녹색으로 나와요. 그다음에 해당 출입문을 클릭하면 숫자로도 표현됩니다. 딱 클릭하면은 그 출입문에서 얼마의 차압하고 이렇게 나오는지 숫자가 나와요.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것은 퀀텀 리절트 뷰라는 프로그램으로 보다 더 한눈에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색상으로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 퀀텀 W에서 그리고 거기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갖다가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퀀텀 리절트 뷰로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퀀텀은요, 전 세계인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조 및 재현에서는 실제와 잘 맞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입력자가 잘 입력해야 합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디폴트 값을 일부는 변경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디스차지 코이피션트 값을 변경합니다. 기본 값은 0.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리쿠스 방정식의 개수 0.83을 맞추기 위해서는 0.65로 변경해야 됩니다. 또한 재현 설비를 검증하는데 퀀텀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기는 또 합니다만 다른 프로그램보다 재현 설비를 분석하고 검증하기에는 좋은 프로그램이며
건축에서는 연도 효과 영향을 분석하는 데도 많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퀀텀에서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극기 댐퍼가 구현이 아니 된다고 하지만요. 차압 댐퍼의 개구율과 누설 등급이나 누설량을 안다면 수동으로 조절하여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동은 수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저보다 또 노련한 전문가는 차압 댐퍼를 퀀텀에서 직접 구현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해 보지도 않고 퀀텀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퀀텀하고 비슷하지만 3D로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 벤투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성능기 설계 시 자주 사용하는 화재 시뮬레이션인 FDS도 니스트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죠. 예. FDS 입력값을 쉽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파이로심이라는 유료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세대 평면을 가져와서 가공하여 FDS를 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예, 퀀텀도 세대 도면을 불러들여서 가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유료로 나와 있습니다. 카이로스님을 만든 업체에서 만든 건데요. 예, 벤투스는 3D 모델을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30일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은 FDS의 입력값을 패드를 이용하여 파이로심을 사용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제가 제대로는 사용하지 못했고 매뉴얼을 읽어보고 캐드 평면을 불려드려서 가공을 좀 해봤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폰탐이 입력 속도 면에서 더 빨랐습니다. 예, 유료라는 부담 때문에 제대로 사용은 못 해봤어요. 예. 구독 제고요. 1년에 약 200만 원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D로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보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명서를 잘 읽어보면요. 퀀텀을 기반으로 제작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여기서 사용되는 방정식이 다 퀀텀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퀀텀에 누구누구 뭐 했는데 제가 사용해 본 결과는요. 퀀텀을 버전이 이 벤투스 만든 버전보다 좀 높거든요. 그래서 원래 퀀텀도 호환돼서 읽어드려야 되는데 거꾸로는 못 읽어드리더라고요. 예, 퀀텀 제가 최신 버전으로 작성한 걸 갖다 벤투스에서 읽지는 못했어요. 원래 호환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아무튼 저는 이렇게 변환도 해보고 했었는데요. 이게 선은 인식합니다. 벽체 같은 건 인식하는데 덕트나 이런 거 문자 덕트는 인식을 못했어요. 예. 일부는 해봤어요. 해봤는데 좀 그래요. 예.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3D로 보인다는 그림이에요. 예, 오늘 강의의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것을 근거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예. 재현 시뮬레이션은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선에서 했으면 좋을까에 대한 물음에 저는 현행대로 성능위주 설계 대상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법규가 점점 강화되어 성능위주 대상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재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퀀텀이 적당한가라는 질문에 저는 예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재현 시뮬레이션의 실시 시기는요, 저는 세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한 번 작성된 퀀텀 원본이 있으면 건축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성능기 설계 2차 시점에 작성된 것이 있다면 송풍량이나 댐퍼가 바뀌고 덕트가 바뀌더라도 조금만 수정하면 그 파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제시된 세 가지 중에 한 번만 실시한다면요, 저는 마지막에 기재된 시공상센도 작성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퀀텀 수행 파일 원본 제출과 관련해서 저는 퀀텀 프로그램이 무료로 아무나 다운 가능하고 입력값에 확인 및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는 상황을 확인을 위해서라도 원본 제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재현 시뮬레이션 기술자 양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놀기를 좋아하고 꼼꼼한 성격이라면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숙달을 위해서는 대면 및 실습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는 미국 책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권합니다. 네, 저는 기술자 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재현 계산 및 시뮬레이션 강좌의 29번째 시간으로 재현 시뮬레이션의 필요성과 함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퀀텀은 무료라는 범용성이 있어요. 퀀텀 교육은 실습을 겸하는 대면 학습이 가장 좋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교육은 한계가 있어요. 유튜브로 한번 훑어본다고 생각하시면서 나머지 교육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시청 시에 모니터가 큰 PC나 TV로 시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보기에는 화면이 너무 적을 수 있어요. 예,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